열역학 제2법칙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역학 제2법칙.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열역학을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기 그 열역학 제2법칙에 다 들어있다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닌데요. 뭐냐면 열역학 제1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이야기하느냐면 그 에너지의 이동, 그러니까 뭐냐면 에너지의 전환, 보존, 요거에 관련된 얘기죠. 그러니까 에너지는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고 단지 다른 에너지로 전환될 뿐이다 라고 하는 게 열역학 제1법칙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어떤 계에서 에너지가 들어갔고 여기서 일을 해가지고 나갔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나온 이 버려지는 열, 요 열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또다시 다른 에너지로 전환을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열역학 제1법칙에 관한 내용이라면, 열역학 제2법칙은 뭐냐면은 바로 이 과정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즉, 에너지 흐름의 방향성을 알려주는 게 열역학 제2법칙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열역학 제1법칙은 동등성을 말하고 있으면 하나의 에너지가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될 때의 양적 관계와 열과 일의 동일함을 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칙은 에너지 전환이 어떤 조건에서 가능한가를 표현하고 있지 않고, 자, 여기에서 우리가 그 열을 일로 전환하는 경우에 사정이 전혀 다르게 된다 그랬는데, 열역학 제2법칙의 여러 가지 표현을 한번 좀 봐봅시다. 뭐냐면 이런 게 있겠죠. 자, 예를 든다라고 하면 뭐냐면은, 자, 여기 겨울철에 보게 되면 뭐 지금은 따뜻한 물들이 이제 뭐 잘 나오는데 보게 되면, 그렇죠. 그 옛날에는 어떻게 되면, 옛날에는 진짜 우리 어렸을 때는, 너무 오래전 얘기인가? 저 어렸을 때는 엄마 손에 이끌려 가지고 목욕탕 가는 게 그게 참 괴로운 일이었는데, 자, 보게 되면은 이 뜨거운 물과 가면은 물이 너무 뜨거우니까 여기에 뜨거운 물을 받고 여기에 찬물을 받아서 어떻게 돼요? 여기 섞어 가지고 뭘 만들어? 미지근한 물을 만들죠. 그러면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이 섞여 가지고 미지근한 물로 만들었는데, 자, 이거 한번 봅시다. 그러면 고온체에서 열을 잃어버렸고 저온체에서 열을 얻었죠. 그래서 미지근한 물이 됐어. 자, 근데 이거를 다시 원래의 뭐다? 원래의 뜨거운 물과 원래의 차가운 물로 나눠봐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한번 열이 이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 역과정 만들어내기 쉽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열역학 제2법칙을 표현한 말 여러 가지 중에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외부에서 작용받지 아니하고 열을 저온에서 고온으로 이동시킬 수 없다. 그러면은 열의 이동 방향성이 나왔네. 어디에서 어디로? 고온에서 어디로? 저온으로. 어떻게? 일방적으로 간다. 일방적으로. 다음에 열을 완전히 일로 바꿀 수 있는 열기관, 이거를 제2종 연구기관이라고 하고, 에너지 공급 없이 작동되는 열기관을 뭐라고 해요? 제1종 연구기관이라고 하죠. 즉 제2종 연구기관의 제작은 불가능하다. 열 효율이 100%인 열기관의 제작은 불가능하다. 요건 우리가 카르노 열기관을 통해서 증명을 할 겁니다. 자발적 변화는 비가역 변화며 엔트로피는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 하나 나오죠. 엔트로피. 즉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라고 하냐면은 무질서도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엔트로피. 엔트로피는 열역학뿐만 아니라 각종 뭐 철학이라든지 과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는 그런 양이죠. 요거 엔트로피라고 하는 게. 그래서 우리는 엔트로피의 철학적인 의미를 살펴볼 것이 아니라 뭐냐면은 우리는 에너지 흐름의 방향성에서 엔트로피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며 이 엔트로피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변화가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즉 자발적으로 진행이 될지 안 될지 이거를 판단하는 데 쓸 겁니다. 열역학에서는. 자, 거기 밑에 보게 되면 열기관이라고 나와 있는데, 열기관은 뭐를 뭘로, 열이라고 하는 놈을 뭘로, 일로 전환시켜주는 놈을 열기관이라고 하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자동차, 뭐 터빈, 뭐 이런 게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 여기서 간단하게 우리가 그림, 도식으로 보게 되면 봅시다. 열기관이 일을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높은 열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높은 열을 줘야지 얘가 일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때 많은 양의 열을 갖는다라고 해서 QH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열을 받아서 얘가 일을 하겠죠. 일을 하고 남은 건 어떻게 돼? 남은 거는 버리겠죠. 이거는 QC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관계가 연력학 제1법칙 관계를 보게 되면 QH는 어떻게 된다? QC 더하기 W라는 관계가 나오겠죠. 여기에서. 자, 여기에서 이 열기관에 보게 되면 이 열기관의 효율은 어떻게 되느냐? 열기관 효율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주어진다? 즉, 공급한 열분의 뭐가 돼? 해준 1이다. 자,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자, QH에서 어떻게 된다? QH-QC니까 정리하면 1 마이너스 어떻게 된다? QH분의 QC로 주어지더라 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이 열기관 중에서 가장 좋은 열 효율을 가지고 있는 이상적인 열기관, 이거를 카르노 열기관이라고 하죠. 그래서 카르노 열기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열 효율이 100%가 되느냐 안 되느냐 요거 한번 이제 살펴볼 거고, 그 열 효율에 관한 증명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카르노 열기관이다. 카르노 열기관이다 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자, P, V 그래프 그려놓고, 자, 두 개의 등원선이 이렇게 있죠. 요렇게 있고, 여기에서 어떻게 된다? 요렇게 즉 요렇게 되는 변화를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게 되면 요 점을 A, 그 다음에 뭐 좀 더 크게 한번 그려봅시다. 보통 이렇게 이제 많이 그리니까 A, B, C, D 이렇게 한번 봅시다. 그리고 자, 요 선을 한번 잘 보세요. 요 선은 뭐냐면은 등원선입니다. 등원선인데 원점에서 멀수록 온도가 높다 그랬죠. 따라서 요거는 높은 온도 TH라고 하고, 자, 요거 등원선인데 요거 온도가 낮은 거죠. 그래서 TC라고 할게요. 요거는. 그러면은 여기서 나오는 거는 뭐냐면은 일단 TA하고 그쵸, TA하고 TB는 어떻다? 온도가 같다. 두 번째, 자, 여기 요 TC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요거 헷갈리네. 그러면은 여기에서 요거 뭐 그냥 합시다. 뭐냐면 A하고 B는 A점하고 B점은 뭐냐면 요걸로 온도가 같고, 그 다음에 C점과 D점은 낮은 온도로 온도가 같죠. 자, 그래서 이 카르노 열기관은 4개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에서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어떻게 돼요? 부피가 늘어나죠. 뭐냐면은 A에서 B로 가는 과정은 바로 뭐냐면은 등온 팽창입니다. 등온 팽창. 다음에 B에서 C로 가는 과정은 어떻게 돼요? 단열 팽창이죠. 단열 팽창. 자, 일단 여기서 알아둬야 될 게 단열 팽창에서 온도가 어떻게 돼? 자, 이렇게 바뀌죠. 다음에 C에서 D로 가는 거는 뭐냐? 등온 압축이죠. 등온 압축. 등온 압축인데 이거는 뭐가 된다? 외부에서 E를 어떻게 된다? 지금 현재 받는 상태라는 얘기죠. 자, 다음에 D에서 A로 가는 건 뭐냐면은 단열 압축이 되겠죠. 단열 압축이니까 어떻게 된다? 온도가 올라간다.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 미리 알고 계셔야 됩니다.